헌재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만 네, 예. 사법부는 헌재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장동 재판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증인 채택되고도 연달아서 불출석해가지고 증인이 아예 취소됐어요. 증인 채택이 취소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정진상 씨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간다고 불출석했고 다음번에 나와도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재판 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모습도 좀 어떠세요? 본인들 재판에서 그 본인들 있잖아요. 네. 한 말을 좀 지키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만 증언 거부해도 네. 소위 말하는 이재명 네. 밑에 있는 유튜버들이 유동규가 진술을 거부하고 안 했네, 찔리는 게 있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비아냥댔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아예 통째로 나오지 않고 나오거나 네. 아예 통째로 전부다 증언 거부하겠다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떳떳하면 말하면 되잖아요. 네.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사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위증 지역까지 물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본인들이 안 나오고 이게 또 정치 이슈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입국탓 하겠다. 그래도 나 찍어주는 인간들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본부장님이 재판에서 이재명 전 대표 나왔을 때 뭐 졸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졸고 있다 이렇게 했다가 네. 재판장한테 한마디 했다가 또 재판장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좋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째려보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해요? 예. 아니 막 딱 이러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여러분이 느끼시지만 누군가가 나를 째려보고 있으면요. 예. 뭔가가 이렇게 섬찟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가 계속 질문해서 거기 답변하고 있는데 뭔가 누군가가 어디선가 귀신처럼 쳐다보는 게 있어갖고 느낌이 들어갖고 딱 쳐다봤더니 이재명 나를 째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째려본지 몰랐어. 보나? 이래서 딱 봤는데 보니까 딱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판사한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좀 하셨더니 판사가 아니 그게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쳐다보길래 나도 같이 이렇게 쳐다봤죠. 네. 고개를 안 돌려. 그럼 나도 같이 안 돌렸죠. 왜냐하면 고개 돌리면 지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안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두 분 눈싸움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던 거였군요. 예, 그랬더니 이재명이 제가 뭐 눈싸움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했던 거고 저는 이제 아니 이재명이 쳐다보길래 쳐다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이재명 전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그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어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 배당 당일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소부에서 그러니까 4명짜리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거나 판례 해석 변경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사건 뭐 적당한 소부에서 다루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등등에 있어서 전원 합의체에서 다루게 되는데 일단 대법원 구성이 중도 보수 10명의 좌파 2명입니다. 이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대 한번 하세요? 아니요. 기대가 아니라 저는 아무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대 안 해요? 그렇지만 뭐냐면 헌재는 정치적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만 사법부는 헌재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리대로 해석해야 되고 이거는 또 판례로 그동안 대법원이 자부심을 갖고 왔던 게 판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판례로 이제 인정되면 대한민국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재심을 다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말, 내가 표현의 자유다 해갖고 있잖아요. 내가 표현 방식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 말 저 말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거를 만약에 사법부가 열어준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헌정질서 자체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을 또한 사법부가 져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를 1심 판결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를 아마 사법부 전원이 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거는 오히려 뭐 좌파라고 소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그쪽도 지금은 거꾸로 전원일치로 아마 이재명 유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전원일치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일찍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게 사실 6월 3일에
6월 3일에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42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정도 남았는데 이게 그 전에 결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일단 훨씬 예상보다 전에 일찍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제 바로 전원합의체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 기일이 진행이 됐고 예전에 이재명 전 대표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명 전 대표 친형 강제 입원 이거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이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죠. 네. 이때 파기환송이 나왔었는데 이게 정치적 부담을 덜려고 일찍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오는데 유죄가 나오는데 대선했는데 이재명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선 취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선 취소돼야 되면 이 국가적 손실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근데 이 사건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633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좀 일찍 결론이 내려졌다면 일찍 결론이 내려지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침대 그 재판을 안 했으면 계속 이제 안 받고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진행됐다면 이게 이제 원래 6월 3일 이전에는 나왔어야 될 건데 이게 이제 느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금방 내지 않을까. 그리고 판사님들이 게다가 이제 대법관님 정도 되시면 이건 내용들을 아마 신문 보고도 다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그렇게 그리고 이제 증인들 증언했던 내용들 다 보면 이건 뭐 100% 이건 유죄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만약에 유죄가 안 된다면 정말 이거는 뭐 대한민국은 그냥 이재명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이재명 체제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저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저는 하나님 버리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이고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참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1심 같은 경우에 1심 판사가 1년 4개월 동안 재판에 끌고 그냥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랬었고, 그럼 2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지금 3심을 시작을 했는데 뭐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 그래도 정치적인 부담을 덜려고 후보 등록 마감 기일 전인 5월 11일, 그러니까 한 20일 안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불만 제기할 게 없고, 만약에 자기들이 자당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선고가 났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온갖 로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우파 쪽이라고 해갖고요, 로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로펌 통해 갖고요, 아마 막대한 그런 것들이 좀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과 의혹 정도로. 좀 법정 최고형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그리고 지금 캠프 법률 지원단장 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못해도 4-5개월 걸린다. 대선 전에 판결 안 나온다 이렇게 또 자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죄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면 더 권력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나름 자기들 생각은 조율이고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압박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대선 치러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압박하겠죠. 이제 그 생각을 가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압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게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선고가 유죄의 취지가 법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데 이거 유죄를 해야 된다. 사법 질서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마당에 야당 대표고 그다음 후보자 잘못된 거를 하는 것을 유죄를 내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법리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건데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를 법원이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본부장님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언을 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지지선언을 하셨으니까 홍준표 후보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 네. 나오셨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보다 나은 점 크게 한 3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크게요? 예, 크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보다 훨씬 더 백전노장이고 그 다음에 좀 진실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책이 어떤 이런 데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백전노장이고 두 번째는 전과 없고요. 네. 이재명과 달리 전과 없고요. 세 번째는 거짓말을 안 한다. 최소한.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크게 확실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시대를 극복해야 되는데 쉐쉐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과자 이런 논을 떠나서 트럼프 시대의 쉐쉐로 이 대한민국은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이재명이 공약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지방 병원들을 지방 병원들, 네. 예, 공공의료원들을 확대하겠다. 공공의료 확대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 전기자동차는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도움 없이면 전기자동차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그러면 가솔린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예. 전기차.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절대 강세인 전기차를 갖다가 우리나라 하겠다. 그 중국차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결처 보은할 일 있나? 전부 다 그렇게 교체한다. 그 핑계를 뭐냐면 미세먼지로 가져왔어요. 아,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가 지금 가장 문제가 황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중국에 그런 굴뚝산업, 그 다음에 서해안에 있는 그런 하다못해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한 14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 기껏해 23기, 가동되는 게 22기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럼 원전을 갖다 지금 단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전기차 하는데요. 그 전기차는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충전해야 되고 다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로? 태양광 같은 걸로 하겠죠. 그러면. 태양광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태양광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전기라는 게 전기 단가가 있어요. 예. 미국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사막 있는 나라 같은 경우나 황야가 있는 나라는 땅값이 싸잖아요. 예. 그런 나라에서는 그냥 깔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보다도 단가가 싸질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지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 단가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거와 그다음에 폐기물 비용까지 합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단가가 제일 쌉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짓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원자력 제일 싸게 원자력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걸 폐기하고 가장 비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태양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보다도 오히려 더 싸다고 그랬죠 제가. 예. 단가가 한 1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킬로와트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원 정도 합니다. 예, 500원대인가 600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한 56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전이 이런 부담을 계속 지고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전기값 폭등, 10배 폭등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력 발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재명이. 네. 예, 전혀 지금 안 하고 있고 원자력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발전소 만들어서 가동되는데 한 2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산이 빨리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짓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받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를 갖다가 기저부하 전력을 갖다가 어디서 공급받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전기 쓰는 거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 먹는 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뛰어난 기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던 원자력을 오히려 중국은 더 원자력을 하고 유럽에서 최초로 원자력을 포기했던 데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도 다시 원자력 회귀했습니다. 이탈리아까지도. 예. 베트남까지도 지금 원자력해요. 그 풍력으로 말하자면 해안선이 수천 킬로가 되는 저기 1000킬로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원자력을 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원자력을 포기해가지고 지금 기술이 사장되게 생긴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이 지금 정책 내놓은 거 자기도 가지 않는 지방병원 거기다가 지방의료원 국민들은 가라는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간들 사실상 거기 노조 천국입니다. 예, 노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를 위한 직업을 주기 위한 병원들을 만들어 계속 생산해 낼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성남 의료만 하더라도 한 해 적자가 600억입니다. 아, 적자 많다고 보도 나왔죠. 예, 600 한 해 적자가 600억이에요. 예. 지방 소도시 한 군데 성남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이게 10군데가 되면은요. 6천억 1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적자 규모가 그거를 국민 혈세로 다 메꿔줘야 되는. 그러니까 의료 차라리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 수가 조정입니다. 차라리 1조 정도의 의료 수가 조정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말하자면 안 가려는 외상의학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외상 그 의학과라든지 외과 이쪽에다가 좀 지원을 해주면 차라리 정부가 1조 정도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를 생각은 안 하고 노조 천국이고 지금 오히려 사장돼야 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 지금 좌파 언론들 보면은 뭐 프랑스니 뭐 됐는데 프랑스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의료 수준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가보지도 않았는지 무조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좌파들은 유럽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시스템이 거의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이게 지금 외상의학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치료받기 편한 나라가 전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게 원자력하고 의료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성남시 의료원 적자 말씀하셨는데 2022년 기준으로 의료 부문에서 548억 원의 손실이 있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412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아마 정보보조금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요. 적자 규모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세로만 지금 메꿔야 되는 비용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게 지금 그 성남시 의료원이고 본인도 한 번도 안 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헬기 타고 와갖고도 서울대병원 같이 성남시 의료원 안 갔단 말이죠. 예, 이런 병원을 갖다가 누구 보고 가라고 그러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적자를 갖다가 누구한테 다 떠넘기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조직들을 갖다가 전국 선거 조직들을 거기다가 취직시켜 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가지 측면, 전기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은 중국에다 보온하려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가 되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만 할 거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빚진 게 없습니다. 우리 저기 그 홍준표 후보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가장 협상을 잘할 수 있는 후보도 홍준표 후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 조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게 통계나 이런 것까지 조작을 해서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맨날 국격 이야기해놓고 그 통계 조작이야말로 전 세계와 한국을 못 믿게 되는. 그런데 통계를 못 믿게 되는 이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국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거짓말 나라를 만드는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이재명 이런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높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재 했는데 좌파 독재만큼 역사적으로 정말 지독한 독재는 없고 좌파 독재에서 인권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독재는 우파 쪽 독재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의회 독재라는 말이 헌정사상 처음 나왔다라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좌파 독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마 이재명 시대에 저는 등장할 거고, 저는 분명히 피비린내가 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왠지 듭니다.